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랜섬웨어 복구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이영주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병원 랜섬웨어 감염 시 대응 방안인데, 주제는 대응 방안인데 발표 자체는 이제 전체적인 동향이라던가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복구를 하기 위한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프로그램 표를 보니까 제 발표 이전에도 랜섬웨어 관련돼 가지고 발표가 많이 진행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랜섬웨어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고 최근 트렌드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랜섬웨어 같은 게 이제 시스템에 있는 파일들을 암호화해 가지고 그 암호화된 파일을 복구하는 조건으로 이제 몸값을 요구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몸값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탈취해 가지고 이 데이터를 이제 다크웹이라든가 이런 데이터 노출 사이트에다 공개를 하겠다고 협박을 한 다음에 그 조건으로 또 몸값을 또 요구하는, 이게 2중, 3중, 4중 이런 식으로 몸값을 요구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이를 지칭하는 용어는 이제 쉐임웨어 형태의 공격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병원이다 보니까 이제 병원 관련된 정보들, 환자 기록 정보, 환자 관련된 연락처, 주소 이런 개인 정보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다른 거래 내역이라든가 진료 내역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이런 정보들이 이제 외부에 노출이 되면은 그만큼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랜섬웨어 공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년 전부터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최근 트렌드는 이제 서비스형 랜섬웨어를 해가지고 이런 랜섬웨어 개발과 관련된 아무런 지식이 없어도 그냥 해커들한테 돈만 지불하면은 그쪽에서 이제 개발도 해주고,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제 유포도 해주고, 그 다음에 취약점이 노출된 시스템을 해킹도 해주고, 최종적으로 이제 피해자와 공격자 사이에서 이제 몸값을 협상하는 사람도 따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게 조직적이자 이제 분업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랜섬웨어 공격이 되게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태는 이제 옛날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가지 버전을 만들면 이제 하나의 시스템에서만 동작이 되도록 개발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고라던가 러스트 이런 좀 사람들이 많이 쓰지 않는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사용해가지고 개발을 함으로써 이제 리눅스, 윈도우, 모바일 이런 환경을 가리지 않고 모든 환경에서 잘 동작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좀 아실 것 같은데, 2년 전이었죠. 이제 미국의 최대 송유업 업체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사를 공격한 때가 있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그 전에는 랜섬웨어 공격이라든가 대응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다가 이런 랜섬웨어 공격이 이제 국가 기반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미국이 주도해가지고 전 세계 국가들을 불러 모아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스타리카가 이제 컨티라든가 하이브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서 국가 시스템이 마비가 됐고, 이로 인해 모든 서비스가 중단이 되면서 국가 비상 사태 선언을 선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소규모 의료 기관이라든가 그 이상의 병원들도 있을 거고, 거기서 이제 랜섬웨어 공격을 많이 받았었고, 콜택시 시스템 이런 분야를 가리지 않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통계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 통계들은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수집된 통계 정보들인데, 2021년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수입을 얻은 랜섬웨어는 이제 컨티 랜섬웨어였고, 그다음에 2022년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저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하루 단위, 일주일 단위로 이제 주도하는 테마주가 바뀌듯이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주도하는 랜섬웨어가 항상 바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컨티, 2, 3분기에는 하이브, 4분기에는 블랙바스타 이런 랜섬웨어들이 주로 활동을 했고, 피해자로부터 많은 금액을 탈취한 바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랜섬웨어 종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전에는 한 몇 종류가 안 됐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엄청 그래프를 보시면은 가파르게 상승한 걸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원래 랜섬웨어 하나를 개발을 하면은
그 하나 가지고 이제 여러 기간 동안 계속 이용해 먹고 했었는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서비스형 랜섬웨어의 발달로 이제 무제한으로 거의 랜섬웨어를 만들 수 있다 보니까 그냥 짧게 치고 빠지는 식으로의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랜섬웨어 평균 수명도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피해 규모도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데 평균 몸값이 이제 약 한 11만 8천 달러. 물론 랜섬웨어마다 이제 이건 가격은 천차만별이긴 한데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수집된 정보에 따라서 이러한 통계가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형 랜섬웨어 발달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공격자들한테 비용하는 지급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통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의사협회 저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보시면 아마 2016년부터 이제 수집한 통계입니다. 보시면 이제 맨 처음에는 공격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 전체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이제 그 의료 정보 같은 게 처음에는 한 130만 개 정도가 노출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1,650만 개 이상으로 지금 증가를 했고 이게 피해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특이점은 이제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을 하면은 미국 내에서는 이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좀 피해가 커진 후에 이제 부랴부랴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태들 때문에 전체 공격 중에서도 한 20% 정도만 뭐 해커에게 비용을 지불을 했다든지 아니면 우연히 감염된 랜섬웨어에 대한 복구도가 있어가지고 그 도구를 이용해서 복구를 했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일단 의료기관을 공격을 하는 것은 일단 환자의 생명과도 좀 직결된 서비스들이 중단될 수 있는 것이어서 좀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전산 시스템이 뭐 마비가 됐던 것도 있고 뭐 예정된 진료 암 치료일 수도 있고 뭐 생명과 관련된 그런 좀 위급한 수술들 그런 진료가 이제 지연이 되거나 취소가 된 사례도 있었고 그다음에 구급차가 우회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심각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자료에서 봤었는데 뭐 이런 피해로 인해서 뭐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도 제가 사례를 봤었는데 제가 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요. 어찌 됐든 간에 의료기관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은 우리에게 되게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 통계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심각한 피해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뭐 전 세계 사이버 보안 강국이라고 하는 이제 유럽이라든가 뭐 일본, 우리나라 등을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회의를 열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작년에 10월쯤에 이제 랜섬웨어 대응 이니셔티브라 해가지고 이제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뭐 이런 국가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회의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아니면 그런 랜섬웨어 공격 그룹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국제 협력이 강화가 돼야 된다라는 걸 이제 주 논점으로 회의를 했었고 이걸 아마 시행하기 위한 TF를 신설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오스트레일리아가 이제 의장국으로 그 TF를 맡아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료는 그냥 뭐 여러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뭐 특정 랜섬웨어라든지 아니면 이런 공격 동향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뭐 어떤 시스템 취약점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뭐 사이버 보안 검거문 형태로 발간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뭐 국가마다 뭐 달라집니다. 여기 이 검거문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미국, 뭐 영국, 호주가 이제 같이 했던 거고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이런 권고문들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 쪽 공격이랑 좀 관련이 있어가지고 좀 최근에 미국 FBI랑 협업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이제 미국이 랜섬웨어 공격 그룹과 관련된 이런 뭐 불법 자산 거래 움직임을 포착을 해가지고 그런 관련된 가상화폐 거래소를 타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뭐 다크넷 이런데 이제 직접적인 공격을 가해가지고 그 자금을 좀 뺏어오는 뭐 그런 형태의 공격이 있었는데
이게 예전에는 이런 규모가 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런 불법적인 목적의 그 가상화폐 거래가 많이 발견되고 있어가지고 이 미국이 직접적으로 지금 타격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의 금융적인 제재 말고도 그 랜섬웨어 공격 그룹이 운영하는 시스템을 직접 해킹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랜섬웨어를 복구하기 위한 관련 자료들을 탈출해가지고 이제 피해자들한테 나눠주고 복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 세계 랜섬웨어 감염률 3위였던 하이브 랜섬웨어 공격 그룹의 시스템을 침투해가지고 피해를 복구한 사례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의 직접적인 타격이 있어도 어차피 시간이 좀 지나면 또 이 공격 그룹들은 또 다른 랜섬웨어를 찾아가지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타격을 줘야 된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랜섬웨어 대응에 위해서 이제 관계 부처들이 합동을 해가지고 정책문 같은 걸 내놓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과기부가 아마 주도해가지고 랜섬웨어 대응 강화 방안을 2년 전에 발표를 하고 그 안에 실려 있던 주요 추진 계획들을 지금 연차별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제 뭐 크게 세 가지를 골자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뭐 국가 중요 시설, 뭐 기업, 국민들이 이제 다 랜섬웨어 감염되면 대응해야 되는 방법도 다르고 수요자별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응 방안들을 내놨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랜섬웨어 공격 그룹에 대해 직접적인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경찰청에 새로운 팀을 신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예전에는 그냥 내부적으로만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공유 플랫폼 시스템을 통해서 랜섬웨어 관련 정보들을 공개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수사를 강화하기 위한 대응도 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좀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랜섬웨어를 이제 뭐 어떻게 복구를 할 것이고 아니면 그 복구를 하기 위해서 키를 탈취해야 되는데 솔직히 랜섬웨어 공격자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근원지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도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관련 자료가 이제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써놨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 자료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랜섬웨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일단 뭐 정보보호 시스템이라든가 뭐 방화벽 정책을 설정한다든가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선행이 돼야 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100% 방어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랜섬웨어 공격에 뚫렸을 경우에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일단 백업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백업본이 없을 시에는 복구를 해야겠죠. 랜섬웨어 복구도가 있는지 저는 이제 주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은 랜섬웨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7대 보안 수칙인데 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 거의 비슷비슷한 말들이라서 뭐 패치를 해야 되고 최신 보안 업데이트하고 뭐 의심스러운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들을 열람하지 않고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무관심하다 보니까 그 룰을 어기게 되고 그 어기게 된 결과는 오른쪽에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파일이 암호화가 돼가지고 열리지 않다거나 아니면은 컴퓨터의 바탕화면이 이런 식으로 뭐 어떠한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다라는 랜섬 노트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해커들은 이제 되게 노리기 쉬운 타격 지점이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이제 감염이 됐다면은 어떠한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는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파악을 하고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매그니베르 랜섬웨어에 감염됐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 랜섬웨어 복구 도구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해야겠죠. 보통 이제 저희 키사에서 복구도가 개발된 것들에 대해서는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모 랜섬이라고 이제 국제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랜섬웨어 복구 도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구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여러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랜섬웨어 복구 비용을 해커들한테 지급을 한다 해가지고 이게 100% 복구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게 여러 사례가 있는데 뭐 어떤 중요 파일이 암호화 돼가지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을 했는데 해커가 복구할 수 있는 키를 주지 않아가지고 그냥 돈만 먹고 도망가는 그런 사례들도 지금 많이 직배가 되고 있어가지고 좀 선뜻 대응하기 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단 랜섬웨어 피해가 발생을 하면은 그 정보통신망법에서도 일단 여기는 개인은 이제 포함은 안 되는데 뭐 기업이라든가 뭐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사에 신고를 하시면은 이제 다 일괄적으로 그 단계별로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게 맞고, 하지만 그 감염 전에 또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감염되었을 때 복구도가 있는지 확인도 해야 되지만 그 전에 데이터 백업을 해놨더라면은 저희한테 신고를 하지 않는 선에서 기존에 백업된 데이터를 다시 리스토어하면은 이제 암호화된 파일들 상관없이 기존의 데이터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데이터 백업 같은 경우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단 기존의 전통 방식이지 뭐 디스크라던가 테이프를 이용한 방식도 있을 것이고 그냥 뭐 저희 뭐 외장 USB 하드 이런 데다가 데이터를 백업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는 이제 클라우드로 구성된 백업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다 종류마다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데이터 백업이라든가 뭐 이전에 이제 정보보호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사용 목적도 중요하겠지만 기관별로 이제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보안이라는 데 지출할 수 있는 비용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 보안 비용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것도 엄청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뭐 디스크를 도입을 할지 아니면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관마다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종류가 다르고 그다음에 데이터 크기도 뭐 적게는 몇 메가바이트일 수도 있고 크게 몇 테라바이트 이상일 수도 있고 뭐 그거 더 그 이상일 수도 있는데 그 규모에 따라서도 이제 대상을 선정을 좀 해야 되는 또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 보시면 이제 뭐 OS 정보도 다르고 그다음 기존 뭐 다른 데이터들 그리고 또 기타 이게 시스템에 사용되는 소스 코드 파일들 다 데이터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들을 통합해서 백업을 해버리면 이게 또 그에 따른 또 다른 위험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데이터의 종류별로 또 다른 데이터 백업 방식을 적용해가지고 여러 개 나눠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네, 보시면 이제 뭐 테이프 백업, 클라우드 백업 이런 백업 방식들이란 설명을 나눠져 있는데 어차피 이거는 그냥 말로 된 설명일 뿐이고 옆에 이제 고려 사항이 중요한 거죠. 뭐 예산도 신경을 써야 되고 데이터 크기, 그 다음에 이런 백업된 파일들 저장할 수 있는 그냥 물리적인 공간도 확보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의료기관이라든가 뭐 더 큰 병원에서의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구성 환경들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백업을 통해서 예방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 예방이 만약에 실패를 하면은 복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많은 사람들은 랜섬웨어는 복구가 불가능하다. 해커한테 몸값을 지불해가지고 복호와 키를 받아서 복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키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점에 좀 의문을 가지고 이런 기능들을 좀 이용을 하면은 랜섬웨어를 복구할 수 있지 않을까. 어찌됐든 간에 랜섬웨어를 만든 사람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뭐 취약점이 발견될 수도 있고 그 취약점을 이용하면 복구가 될 것이다라는 가정을 하고 한 6, 7년 전부터 이제 연구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특정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복구가 됩니다. 저희가
맨 처음 연구했을 때는 이제 간단한 정보들로만 이제 노출된 정보들을 이용해가지고 랜섬웨어를 복구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지금 암호 기술팀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랜섬웨어가 일단 기본적으로 암호 기술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취약점이 발견되는 경우도 다수가 발견되고 있어가지고, 그러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현재 랜섬웨어 복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랜섬웨어가 사용한 암호 기술에 대한 개요인데, 그 이전에 뭐 침투를 하고 뭐 배포를 하고 그다음에 실행 프로그램을 실행시켜가지고 뭐 프로세스를 종료하고 뭐 그런 단계들은 이제 건너뛰고, 그 뒤에 실질적으로 랜섬웨어의 핵심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암호화된 기능에 대한 설명인데, 이 암호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나와 있는 블록 암호라든가 이런 암호들은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나 복호할 때나 똑같은 키를 사용한 암호이고, 저 위에 공개키 암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암호화랑 복호화는 서로 이제 다른 키를 사용하는 암호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랜섬웨어는 밑에 블록 암호나 스트림 암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이 암호화할 때 이 사용된 키를 공개키로 암호화합니다. 저희가 이제 랜섬웨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이 블록 암호나 스트림 암호 키가 있어야 되는데, 이 키는 이제 공격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그 시스템을 타격해서 키를 탈취하지 않는 이상은 복구가 불가능하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블록 암호, 스트림 암호를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취약점이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취약점을 이용하면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한 설명들인데, 어차피 좀 암호학적으로 좀 깊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좀 내용이 어려워서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키사에서 복구했던 랜섬웨어들인데, 이 매그니베르 같은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 암호키 생성에 관련된 정보들이 랜섬웨어 실행 파일 내에 다 평문 형태로 노출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그 정보를 그대로 그냥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불러 들어오면은 저희가 암호키를 생성을 할 수 있는데, 어차피 대칭키 암호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할 때나 복호할 때나 같은 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암호키를 생성하면은 복호화도 할 수 있다. 라는 논리에 의거해서 이제 복구를 했었고, 여기 루사이퍼라던가 뒤에 이뮤니티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 암호키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그 난수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파일 생성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스템 부팅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좀 약간 추측 가능한 값들을 이용해서 암호키를 생성한 경우에도 저희가 똑같이 전수조사해가지고 복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하이브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 스트림 암호를 사용하긴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 공격자가 직접 만든 알고리즘이 될 수도 있고, 그 안에 사용 과정에서 저희가 또 전수 조사도 하고 뭐 암호화와 관련된 그런 무작위 공격 같은 걸 수행을 해가지고 여러 키값들을 추출해가지고 복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복구 도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 기타 암호이용 활성화 홈페이지에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유로폴이 주관하는 노모 랜섬이랑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국제로도 이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모 랜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가지 파트너로 지금 구분이 되는데, 저희 키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저기 서포팅 파트너였는데, 이제 저희가 랜섬웨어 복구 도구를 개발하고 그 기술들을 지원을 함으로써 현재는 이제 어소시에이트 파트너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소시에이트 파트너 활동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 유로폴이랑 저희는 계속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저희가 만든 복구 도구를 유로폴에 좀 제공을 해주면은 그쪽에서 기술적인 거를 재차 검증하고, 그다음 이 복구 도구라는 게 어찌됐든 간에 기술적으로 만든 거다 보니까 그 일반적인 피해자들이 쉽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편의성도 지금 유로폴에서 검증을 하고, 이러한 옆에 나와 있는 검증 목록에 대해서 이상이 없으면은 이제 노모 랜섬 사이트에 업로드 해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용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어찌됐든 간에 보통 랜섬웨어에 감염된 사람들은 이러한 뭐 사이버 보안이라든가 뭐 정보보안 담당자가 아닌 이상은 그러한 정보를 잘 모르기 때문에 편의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로모 랜섬에 참여하는 기업들인데, 뭐 여러 좀 낯이 익은 기업들도 많이 보이죠. 뭐 저기 메가피도 보이고 카스퍼스키 뭐 이런 기업들 있고,
그다음에 서포팅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나라 경찰청도 들어가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국제 뭐 수사기관, 법 집행기관들이 들어가 있고 어소시에이트 파트너에는 현재 17개 정도 기관이 있는데 세계적인 좀 이런 랜섬웨어 복구 관련된 기업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노모랜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개발한 복구 도구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운로드 받고 매뉴얼도 함께 배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복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자가 좀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냥 이게 exe 파일 형태로 배포가 되고 있는데 그냥 클릭 한번 하고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은 그냥 시스템에 감염되어 있는 모든 파일들이 복구되는 형태로 동작을 하고 있으니까 물론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안 되겠지만 해당 랜섬에 만약에 감염이 된다면은 이 복구 도구 사용해가지고 복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또 가지고 이게 랜섬웨어 관련된 좀 도움이 또 필요하면은 저희가 또 국내배를 가리지 않고 또 나가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맨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코스타리카가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었는데 뭐 그런 국가에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기술적인 지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랜섬웨어 피해 정도 규모를 파악하고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교육도 하고 설명도 해주고 뭐 그런 일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랜섬웨어 복구 현황 같은 것도 이제 지속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랜섬웨어는 분기별로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들을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랜섬웨어 관련 통계, 뭐 사고 사례 아니면 주요 사이버 보안 국가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뭐 어떤 제재를 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복구 도구가 개발이 되었는지 이런 정보들을 이제 하나의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분기별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랜섬웨어 복구 도구를 개발하면서 이제 부가적으로 생성되는 정보들이 있는데 그런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마 이 부분은 뭐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좀 뭐 정보보호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뭐 각 기관에 있는 뭐 정보보호 담당자, 뭐 개인정보 관리자 이런 분들이 좀 참고할 수 있게 좀 기술적인 내용 부분들을 담아가지고 분석 보고서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작년에 개발한 서비스인데 기존에는 이제 어쨌든 사용자가 랜섬에 감염되면은 그 감염된 파일의 확장자를 보고 어떤 랜섬에 감염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그냥 구글에 그 확장자만 검색을 해보고 그 관련된 정보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는 좀 사용자가 좀 더 쉽게 어떠한 랜섬에 감염되었는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해당될 랜섬웨어에 대한 복구 도구가 지금 개발이 됐는지 이러한 정보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복구 도구 검색 서비스를 개발해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뭐 보고서라든가 이런 서비스도 저희 다 기사 홈페이지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이것도 계속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내가 만약에 보통 뭐 어떤 랜섬인지 알겠다 싶으면은 그냥 랜섬웨어 이름으로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감염된 파일의 확장자만 검색을 하면은 그와 관련된 모든 복구 도구와 관련된 정보들이 있고 그리고 링크도 같이 달아놨기 때문에 손쉽게 복구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랜섬웨어 공격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악성 코드의 대표적인 주자가 된 상황이고 현재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피해 규모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복구 도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을 한두 명 이상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랜섬웨어마다 복구 기간이 다 다릅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으면은 뭐 적게는 뭐 반년 이상이 걸리기도 하고 뭐 운이 좋으면은 뭐 한 달 이내에 분석이 되기도 하고 일단 이런 불확실성들로 인해서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없는 거죠. 이렇게 오랜 기간을 인력과 시간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뭐 실질적인 사용자가 없으면은 그로 인해서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수익이 없기 때문에
보통 정보보호기업에서는 요즘에는 복구 도구 개발을 안 하고 있는 추세이고, 일단 저희 Ki사가 이제 기관 차원에서 이런 복구 도구를 만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Ki사들 인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극복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핫한 기술인 이제 AI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 AI 학습을 통해서 뭐 이 랜섬웨어가 어떠한 랜섬웨어이고 뭐 어떠한 공격 그룹이 공격을 수행했고, 그 다음에 이 랜섬웨어가 사용한 기술들이 무엇이며, 이러한 정보들을 뭐 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단순 원시 데이터 형태로 보여줄 수도 있는데, 이 보여준 데이터를 기반으로 랜섬웨어가 만약 복구되는 경우라면 복구 도구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려고 지금 계획이나 기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개발이 된다면은 이제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도 줄어들고 이제 분석 범위도 많이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돼가지고 이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복구 도구를 생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되고, 일단 그 마지막으로 이제 랜섬웨어 복구 협력 체계인데, 어찌 됐든 간에 뭐 랜섬웨어 공격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의 기관에서는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랜섬웨어가 뭐 하루에 나는 10개만 공격하겠어, 아니면 뭐 20개의 기관만 공격하겠어,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뭐 여기 계신 분들이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제가 그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뭐 랜섬웨어 공격을 탐지하기 위한 기관, 뭐 예방 관련된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아니면 실질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 그리고 저희 Ki사처럼 좀 복구를 할 수 있는 기관, 이렇게 다 약간 역할이 나눠져 있다 보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이게 좀 약간 원스톱 체제로 복구할 수 있는 체계를 지금 구축하려고 좀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산업계, 학계, 뭐 저희 기관도 있고 국외 기관도 있는데, 이런 기관들은 이제 각종 다양한 의료 기관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겠죠. 여러 기관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좀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복구까지 좀 신속한 복구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 여러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찌 됐든 간에 랜섬웨어 공격은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고 여기 의료기관 종사자분들이랑 뭐 또 여러 다른 산업에 있는 분야에 있는 종사자들 다 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랜섬웨어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인지를 하고 예방에 좀 힘 좀 써주시고, 만약 예방해서 뚫렸다면은 복구나 이런 뭐 백업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좀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갈 수 있도록 다들 좀 힘을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